갈등 버리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갈등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그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오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직장 내 갈등처럼 정말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선 아무도 이 갈등이 왜 발생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책이나 강연을 찾아봐도 수천 수만 가지의 갈등의 종류 속에서 나와 똑같은 갈등 사례를 찾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관계의 진심이었고 선한 마음이었고 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등의 본질을 몰라서 자책도 해보고 상대 탓도 해보고 또 갈등을 피해버리고자 관계를 절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갈등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고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걸까요? 지난 가을 한국심리교육원에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를 다룬 책, 도서 갈등 버리기를 출간하였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오늘부터 영상으로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갈등의 주체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주체를 논하기 위해서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기도 하면서 인간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의미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내가 나 혼자 살아갈 때 나는 사람으로 존재를 합니다. 사람은 타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자기 생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심리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 이때 나는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며 상대와 함께 공동의 행복, 함께 행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이외에도 조화와 질서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존재할 때는 발생되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 존재할 때만 발생합니다. 인간으로서 나와 상대가 서로 심리를 주고받으면 각각 기분이나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갈등이란 서로 기분과 감정을 주고받을 만큼 관심이 있는 관계, 즉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관계일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로 인해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갈등의 주체는 바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 나입니다. 죽을 듯이 싸우는 관계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처럼 갈등을 많이 하는 관계일수록 상대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법입니다. 이 갈등의 이면에는 이를 잘 해결해서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난 지금껏 누군가와도 별로 갈등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리가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갈등을 많이 하는 관계 정말 인간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마음과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의 본질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갈등의 본질을 알게 되고 굳이 나와 같은 갈등 사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심하게 갈등을 한 적이 있다면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었고 상대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 진정으로 함께 행복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갈등을 해결하면 그 갈등의 크기만큼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상 오늘은 이렇게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 갈등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이란 무엇인지 그 진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 버리기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등 버리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갈등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갈등 버리기 책 서두에 보면 갈등이란 각자의 의미와 가치가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가치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선 인간은 왜 사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사람과 인간의 행복은 각각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으로 살 때 행복은 내가 잘 생존해 있고 나만 행복하다면 그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살면서 각자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자아실현을 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얻는 행복 감정인데요.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마음의 작용이고, 그래서 여자들은 자아실현에서 주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대상이 아닌 그 외의 것에서 얻으려는 행복인데요. 주로 남자들이 추구합니다. 가치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물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나의 명예에서 오는 행복,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 등도 있으니까요. 즉, 의미와 가치 모두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자 추구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실현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또 무엇일까요? 흔히들 말하는 편안하게 사는 것, 신나고 즐겁게 사는 것, 숭고한 희생을 하며 사는 것,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중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과 인생이 모두가 다 다르듯이 이 행복의 기준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행복 기준의 차이가 바로 대부분의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과 상대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죠. 행복을 만드는 기준은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기준을 생각 기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생각 기준은 각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억을 만드는 경험과 지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나와 똑같은 기억과 생각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서 갈등이란 각자의 의미와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즉 갈등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기준은 다 다르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생각 기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예를 들어보면 남녀의 마음속 행복 추구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주로 의미 기준이고 남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가치 기준인데 이 얼마나 다를까요? 아마도 남녀는 지구상에서 생각 기준이 가장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이 크게 공감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같은 의미를 추구하는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의 생각 기준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나와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느껴지며 갈등하게 되는 것 뿐이지요. 특히나 내가 관심이 있는 상대와 함께 행복을 가져가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나의 생각 기준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쇼윈도 부부는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별로 갈등할 일도 없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갈등의 개념을 의미와 가치라는 자아실현의 생각 기준 관점에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갈등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의미와 가치의 생각 기준이 충돌하는 것이란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의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갈등 버리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남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여자에겐 상처를 유발하는 이 갈등,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갈등의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생각 기준의 차이입니다. 나와 상대의 기억이 다르기에 생각 기준도 당연히 서로 다른데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린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의 생각 기준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상대가 나의 의미나 가치에 연관된 사람일수록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게 되고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관심이 없고 같이 인간관계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내 생각 기준을 적용할 상대가 없기에 갈등은 애초에 생기지 않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옳은 생각 기준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복의 생각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옳고 그른 생각 기준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기준이 더 옳다며 상대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생각 기준이 인간관계 속 조화와 질서를 벗어난 생각의 기준의 경우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에 이는 올바른 생각 기준이 아니며 곧 심리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생각 기준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생각 기준은 많은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갈등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인가요? 갈등이란 서로 생각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일수록 생각 기준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갈등할 일은 적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인 심리작용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크게 몸과 마음 그리고 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심리는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이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심리는 몸과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심리는 크게 인식과 기억 그리고 표현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식과 표현의 심리를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를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마음으로 인식을 할 때는 의식으로 인식하고, 내 마음을 몸 밖으로 표현을 할 때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무의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인식은 의식으로, 표현은 무의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가 하는 표현을 내가 인식할 때는 의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비교적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에게 표현을 할 때는 일부의 의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의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대가 이것을 인식할 때는 다시 의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과 표현의 심리작용의 차이를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인식되어 들어온 상대의 부정적인 표현을 보면서 상대가 나에게 이런 감정을 만들어 주었다며 상대 탓을 하곤 합니다.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갈등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을 하며 상대를 탓하게 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 기준과 심리작용의 차이였던 것이죠. 이것을 몰랐기에 내 탓, 상대 탓을 하며 스트레스와 상처를 만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갈등의 원인을 생각 기준의 차이, 인식과 표현의 심리작용의 차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갈등의 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갈등 버리기 시리즈 4번째 시간. 오늘은 갈등의 힐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피하거나 정면 승부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상대에게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다 맞추어 주는 것은 사실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더 큰 갈등으로 다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면 승부를 하느라 맞붙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가 악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아래의 갈등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정한 갈등의 이해이자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갈등은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게 갈등 없이 사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고 갈등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갈등은 내가 상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갈등 때문에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구나 를 아는 것부터가 바로 힐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은 생각 기준이 다르기에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생각 기준의 차이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내가 알고 또 상대에게도 알려주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준다면 상대도 더 이상 피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나와 상대의 생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알아보지 않고 분명 상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며 상대의 생각을 추론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 추론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갈등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직접 상대와 대화를 통해 알아보고 생각 기준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작용의 차이로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무의식적인 표현을 의식으로 인식하면서 상대가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작용의 차이로 상대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로 인한 갈등은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의 부정적인 표현은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당시 본인의 감정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나온 표현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고 오해하여 갈등 사항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혹시 내 안의 스트레스나 상처로 인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사실 행복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갈등은 충돌이고 충돌이 있어야 힐링도 필요한 법이죠. 갈등이 힐링되면 상대에게 더 큰 관심과 함께 남자에게는 열정이, 여자에게는 행복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면 저절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보다 서로 관심을 갖다 보면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화해하고 해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만일 누군가의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서 당사자 간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 갈등을 피해가면서 좋은 기분만 추구하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면 이는 심리장애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갈등의 해결에 관한 질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화를 해도 생각 기준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결국 계속 갈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마도 이것은 갈등의 당사자 중 누군가가 갈등의 원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라도 이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적어도 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한 후에 좋은 표현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대화를 통해 상대에게 내 생각 기준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없애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갈등의 힐링이란 바로 갈등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갈등 사례 중 고부간의 갈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